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앉은 자리에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대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국가를 1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본교 이경미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이경미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대규모 위기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염려가 크지만 가정에서 잘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급식실에서도 질서 있고 차분하게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교 전에 모든 학생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참여하여 등교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학교에서의 확산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그리고 20여 분의 선생님이 전입 오셔서 방학 중 3일간 워크숍을 통해서 본교의 교육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본교가 올해 3월 1일자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2026년 2월 28일까지 4년간 운영하게 되었고 첫 해인 올 한 해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동안 운영해온 교육활동을 보완하며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 전문성 향상과 학생 자치활동에 중점을 두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것은 본교가
AI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4,8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AI 교실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여러 곳의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주차장과 급식실을 그리고 체육관을 갖춘 은행마루가 작년 12월 말에 완공되어 올 3월부터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이 이전되면서 기존의 조리실을 4,700만 원의 교육청 예산으로 소체육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과 진로진학 상담실도 꾸몄고 전 교실과 특별실에 칠판을 교체했고 외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환기시설을 갖추었고 또 개학 직전에 큰 예산을 들여서 전 교실과 복도, 특별실 등 교내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교직원 차량과 급식 차량 그리고 등굣길과 동선이 겹쳐 정문으로의 등굣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차량 통행과 등굣길을 분리하고자 쪽문을 만들어 좀 더 안전한 등굣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급식실로 이동하는 차량막을 설치할 것이고 1학기 중에 기술실을 환경 개선시킬 것이고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예술 공감터를 중앙현관에 꾸밀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가 마음껏 대면하며 소통할 수 있길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줌을 통해 담임 선생님과 실시간 만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본교에 올 3월 1일자로 전입 오신 이재원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 1월 1일자로 전입 오신 김진성 행정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교감 선생님께서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본교 3월 1일자로 부임해온 교감 이재원입니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현승 교무부장이십니다. 교과는 한문이십니다. 이은미 연구부장이십니다. 교과는 수학입니다. 김창종 부장님이십니다. 학생부장님, 체육입니다. 교과는. 정인정 교육과정부장이십니다. 교과는 영어입니다. 김정순 인문과학부장입니다. 교과는 국어입니다. 김혜성 정보부장이십니다. 교과는 기가입니다. 박미애 교육혁신부장이십니다. 교과는 음악입니다. 구혜미
문화체육부장이십니다. 교과는 체육입니다. 1학년 부장이십니다. 이경아 부장님이십니다. 과학입니다. 네, 2학년 부장님 고영근 부장님이십니다. 교과는 기가입니다. 네, 3학년 부장님 이미영 부장님이십니다. 교과는 역사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본교 교과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2부에서 실시간 줌 회의로 직접 소개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과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 과목을 담당하시는 강은숙 선생님이십니다. 특수 과목을 담당하시는 김예린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을 담당하시는 최유림 선생님이십니다. 사회를 담당하시는 신명기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을 담당하시는 김진영 선생님이십니다. 도덕을 담당하시는 이성열 선생님이십니다. 영어를 담당하는 문혜옥 선생님이십니다. 과학을 담당하는 이선아 선생님이십니다. 가정을 담당하시는 조인혁 선생님이십니다. 역사를 담당하는 이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을 담당하는 이혜련 선생님이십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김창규 선생님이십니다. 국어를 담당하는 황혜신 선생님이십니다. 국어를 담당하는 임사랑 선생님이십니다. 중국어를 담당하는 정나영 선생님이십니다. 진로를 담당하는 전명금 선생님이십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김지학 선생님이십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주하영 선생님이십니다. 이상 본교 교과 선생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감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학부모 청렴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관한 연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연수하는 대신 자세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교육활동 안내 연수를 하겠습니다. 출결과 체험학습, 가정학습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일수는 연간 57일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지필평가 기간에는 지필평가가 끝나는 날로부터 플러스 2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또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제외한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학습을 37일을 사용하고 교회 체험학습 20일은 가능합니다. 가정학습만으로 57일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교회 체험학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회 체험학습 만 40일은 불가능합니다. 본교 지각은 1교시 수업 시작 전까지 등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9시 10분까지 등교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결과는 수업 시간에 20분 이상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입니다. 몸이 아파서 1시간 동안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 보건교사의 확인 후 인정 결과 처리되며 2시간 이후부터는 질병 결과로 처리합니다. 네, 같은 날에 사유를 달리해서 2회 이상 발생한 근태에 대해서는 지각과 결과 조퇴 순으로 이름만 반영하도록 합니다. 증빙 서류는 1일의 질병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 전 진료 확인서 중 한 가지가 첨부되어야 하며 2일 이상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처방 전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부장님의 원격 수업 운영 안내 연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 시 메인 플랫폼은 줌, 보조 플랫폼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시 노트북이나 웹캠이 설치된 데스크탑을 추천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이고 눈의 피로도가 높아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기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이나 격리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학습 제공 안내입니다. 등교 중지 기간 동안 줌을 열어 현장 수업을 실시간 전송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교과 수업 시간 별도의 대체학습을 제공합니다. 단, 대체학습은 출석 처리가 아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원격 수업 시 출결 안내입니다. 수업 시작 20분 이내로 접속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되며 단 접속 불량일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교과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완료하여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시 교사 및 학생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수업과 무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격 수업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자녀가 온라인 학습을 즐겁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 총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학생인권안전부장님의 학교 폭력 예방 연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안전부장 김창주입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나 학교 바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유형에 따르면 신체 폭력, 그 다음에 언어 폭력, 금품 갈취, 요즘은 학생들이 그 인터넷 도박 때문에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요, 요즘 이제 술, 담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심부름시키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따돌림,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박이 많이 성행해서 인터넷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거기에 따른 또 이자를 과하게 받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한 경우,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학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학교폭력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충족이 다 되면은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작년부터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열리지 않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교육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가정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쉽겠습니다. 자주 어울리는 친구가 누군지, 그 다음에 집에서 또는 밖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이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차원에서 약간의 그 손찌검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때려서라도 학생의 버릇과 안 좋은 습관을 좀 고쳐나가는 게 다반사였죠. 근데 지금은 학생 인권, 아동 인권이 있어서 아무리 가정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과 심한 언어 폭력은 지금은 범죄로 지금 사회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능하시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학교 폭력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1차적으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학년 부장님 그리고 학생부에서 나서서 절차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연수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실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입후보 등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원 정수 6명에 입후보자 수 6명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입후보하신 학부모님 6분은 경선자 없어 모두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성함은 입후보 등록 순으로 김세은 위원님, 송윤아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신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입니다. 입후보하신 위원님들의 경력 및 입후보 소견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교육부장님께서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학부모의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투표 실시 예정이었던 학부모의 임원 선거는 학부모의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시흥은행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무투표 당선되신 학부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부모이신 김민정 회장님, 3학년 학부모이신 김숙경 부회장님, 2학년 학부모이신 박선영 부회장님, 3학년 학부모이신 손영미 감사님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학년도 학부모의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학부모 총회 2부는 4시부터 각 반 담임선생님 줌 회의 주소로 입장하셔서 담임선생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 학급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학부모님께서는 4시 30분까지 담임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년 부장님의 줌 회의실로 입장하셔서 학년 대표를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